아, 아. 안녕하세요. 배움, 상상, 실험,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공동체 이후에서 배움을 맡고 있는 이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성민아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조합원이기도 하면서 대구청년직업트레이닝센터에서 청년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사이토 고에이라는 일본 작가인데요. 알고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글을 쓸 때 너는 도대체 뭘 했냐? 책을 쓴 사이토 고에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풍요를 손에 넣기 위해서 제어가 불가능한 원자력을 계속 써야 할까? 이렇게 자본주의가 계속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지구가 괜찮을까? 우리의 삶은 괜찮을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르크스에게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생태학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편 내게 되었는데요. 이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유럽 전역에서까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약탈하는 시스템임을 설명하고,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멈추고 제국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되는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탈성장 코뮤니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 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된 건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 현실, 그 위기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와 관련해서 이 지구상에 겪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후위기 책들에선 대안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 그린 뉴딜이 어쩌면 대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인데요. 코뮤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리뷰들을 찾아보셨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 책일수록 기후위기와 그 다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책이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시고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도 하고 많은 의문과 고민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소득 계층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이라는 이 표를 보시면 상위 10%의 부유층이 일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절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표를 해설하면서 실제로 이 저자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국민 대부분이 이 10%에 속해져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20%까지 속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의 생활 양식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1%의 초부유층에 맞서자는 것이니 에코백과 텀블러를 쓰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잘 풀릴지 어떨지도 모르는 계획을 믿고 99%의 사람이 움직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뒷걸음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3.5%라는 수치가 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에스의 연구진에 따르면 3.5%의 사람이 비폭력적인 방법을 들고 일어나 진심으로 저항하면 반드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격차 문제와 환경 파괴에 분노하고
미래 세계와 글로벌 사우스를 위해 투쟁할 상상력이 있는, 함께 싸워줄 사람은 분명 3.5%보다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당장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몫까지 대담하게 결의하고 먼저 행동하면 된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사실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너무 일상과 떨어져 있어서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게 과연 가능해? 이대로 그냥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닐까? 내가 텀블러 하나 쓰고 에코백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라는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을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기후위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나에게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2050년 제가 60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나의 60대에 지구 온도가 1.5도까지 올랐을 때 나는 과연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보면 어느 골방에서 너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고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너무 추워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온전하게 살려면 진짜 지구를 잘 아끼고 보살피고 나와 지구의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후위기를 막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지구엔 3.5% 정도는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행동하고 실천해서 이 기후위기를 막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 책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